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코스피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며 박스권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횡보 흐름을 지속 중인 가운데 이번 주에 발표될 한국판 뉴딜에 모처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한 중장기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수혜 업종과 종목이 구체화되며 증시의 반등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내놓을 경영 전망과 배당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도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WHO가 현지 시간 12일 발표한 1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3만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려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행금통위는 오는 16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저인 0.5%까지 내린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2.3%로 전망했습니다. 한경련은 사실상 경제 위기 수준의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가 연내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주재해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월 1회에서 2회 직접 주재하고 관련 중요 사안을 결정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만나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1.4% 이상 상승하면서 26,00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 만나보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은행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S&P 500 시장 이와 함께 1%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3,185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나스닥 시장은 1,6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IT 업종도 계속해서 오른 상황이고 넷플릭스가 목표 주가가 30% 이상 상향 조정되면서 급등 흐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IT 칩톱 종목들은 계속해서 박스권에서 횡보 중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 다시 한번 언택트 업종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이버 4% 이상 상승하면서 29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시총 3위권까지 껑충 뛴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와 함께 한 계단 아래로 내려왔는데 1% 넘게 빠졌고요. 73만 1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5위권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횡보세를 보인 가운데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만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는 장중에는 급등 흐름을 나타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2% 가깝게 빠졌고요. 삼성 SDI도 0.5%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여전히 10위권 지켜냅니다. 1% 넘게 빠지면서 98,300원대에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시젠이 다시 한번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시젠 신고가 경신했고요. 17만 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약도 마찬가지로 1% 넘게 상승 나왔습니다. 13만 4,200원대.
일단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HLB는 1% 넘게 빠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젠이 알테오젠 제치고 시총 4위권까지 다시 진입했고 알테오젠 이와 함께 5위권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파란불로 거래를 마감했는데 특히나 CJ E&M의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 2% 가깝게 빠졌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 91,2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0위권에는 KMW 올라와 있습니다. 1% 넘게 빠졌고 63,000원대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은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 중이고요.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29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샌비트 타임존은 7% 넘게 급등 중입니다. 오늘 44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 여전 1,100만 원대에서 횡보 중인 가운데 에메랄드 이더가 현재 32% 급등 중입니다. 341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1% 가깝게 상승은 나오고 있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대부분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기대 반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증시 상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됩니다. 이미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데요. 시장 영향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가 종목들 중심으로 IT 종목들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바이든 후보가 지난 주말에 840조 원 규모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우리 증시 마감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이 주간 기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코스닥 시장은 3% 가깝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770선을 다시 회복한 상황인데요. 지난주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주 상황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 6조 5천억 그리고 많아야 7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로 발표되었던 삼성전자 실적 8조 원이 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나 그중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는 못하고 약보합세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 진행됐다라는 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시장 내 경제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결석 몇 주 계속해서 시장 내 긍정적인 힘으로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그 호재성 재료로 시장 내 계속 발휘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 기업들 마찬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대표 주자들의 어떤 그 기업들 실적 생각보다는 상당 부분 양호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예상이 되면서 시장 다소간 좀 안도 상황의 시장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그 페드를 비롯한 전반적인 완화적 통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시장 일단 하락 쪽보다는 계속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시장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쪽에 투자 심리의 상당 부분 중심점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 시장 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들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 추가 실업급여가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추가적인 어떤 그 2차, 3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죠.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한국판 뉴딜 정책 뭐 중장기 이제 로드맵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임박하고 있으면서 시장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금요일 중국 시장 좀 약보합 상황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중국 증시 일주일이 넘게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중국 역시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질적인 경제 재개에 대한 경제 지표들의 긍정적인 발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되어 가면서 이때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디커플링 양상의 시장이 진행이 되었더라면 그 지난주 초반부터 그리고 지지난주 후반부터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의 긍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의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가장 큰 것,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치료 효과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발표 그리고 추가적인 임상 계획들이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시장 내에 잔존하면서 시장 긍정적인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방향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지난주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물론 악재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 앞서서도 최훈 앵커 간단한 뉴스 요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시장의 어떤 그 관심은 계속 코로나 그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 감소 여부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 미국은 이제 그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미 밸류에이션과 관련해서 시장 2분기 상황의 어떤 그 실적 둔화 부분 기반영됐다라는 평가가 있긴 있지만 전반적으로 3분기 이후에 어떤 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시장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가능성이 있기에 지금 현재의 상황,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일단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이 속에서 실적이 3분기 이후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실적 개선이 지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순환매에서 조금은 좀 뒤로 빠지게 되면서 오히려 시장 빠른 순환매 속에서의 어떤 그 성장주 쪽으로의 매기 이동이 알게 모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이 결국은 빠른 순환매 쪽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 듯합니다. 물론 시장 내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감으로 부각이 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요소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요소는 계속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죠. 대선 이슈, 미국의 대선 이슈가 여전히 지금 미국 내에 자리를 잡고 있다. 트럼프의 공약과 바이든 후보의 공약. 잠시 후에 제가 지난 주말 발표되었던 바이든 후보의 경제 공약 발표. 이 내용 조금 더 잔찬히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바이든 후보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과거 온건 중도주의적이었던 그런 그의 성향이 상당 부분 미국 우선적, 미국 보호주의적으로 상당 부분 변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 주말 발표되었던 바이든 후보의 경제 공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점, 조금은 좀 시장 내 변동성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실적 시즌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적 시즌 지난주 발표됐던 삼성전자랄지 LG전자랄지 실적 상당히 양호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항공이랄지 아니면 정유업종이랄지 그 화학업종이랄지 다소간 실적 어닝 쇼크 가능성, 물론 실적의 둔화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시장의 눈높이보다 조금 위쪽으로 발표를 하느냐 아니면 조금 아래쪽으로 발표하느냐 아니면 아래보다 더 많은 아래쪽에서 발표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을 놓고 실질적으로 어닝 쇼크에 따른 기업들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나 기업들의 실적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업종군들, 이 부분은 조금은 더 각별한 주의를 가지고 이번 2분기 실적 맞이해야 되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는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지만 우리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관련 뉴스가 시장에 크게 호재로 좀 작용이 됐고, 더불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의 특징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항공주를 비롯한 상당 부분 코로나에 의한 영향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장기간 받을 만한 업종의 반등이 상당히 눈에 띄게 일어났다라는 점. 미국의 델타 항공이랄지 유나이티드 에어랄지 미국의 3대 항공사 주가 5%가 넘는 급등이 나타났다라는 점. 이 이야기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경제 정상화의 조기 가동,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그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점. 한 2, 3주 전부터 계속 우리가 이런 말씀 좀 나누고 있죠. 그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계속되는 어떤 그 7월 중 그리고 8월, 9월 연말까지 갈수록 코로나 치료제 또는 백신과 관련해서 시장 내 2임상, 3임상 그리고 최종 치료제 개발까지 그리고 상용화까지 뉴스 플로우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뉴스 플로우의 간극은 짧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내 어떤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점.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미국 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치료 효과. 이에 따라서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중증 환자의 사망률이 40%나 절감되는, 낮아지게 되는 사망률 인하, 사망률을 내리게 되는 그런 효과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또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상당히 심하게 훼손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렘데시비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시장 일단 1%가 넘는 상승 마감을 보였다. 또 한 가지 이슈는 마가를 비롯한 팡 기술주들을 비롯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특히나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종목이 있습니다. 넷플릭스하고요. 소위 말하는 그 넷플릭스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 그저 컨텐츠 공급 회사인데요. 넷플릭스와 관련된 넷플릭스의 주가가 무려 하루 만에 8%가 넘는 급등, 550달러에 육박하는 마감을 보여줬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주간 기준 28%가 넘어섰고요. 금요일 하루 동안 10.8%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시장 내 혁신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고 언택트 관련주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기조에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핵심 두 가지입니다.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슈와 코로나 실생활의 변화와 관련된 뉴노멀과 관련된 수혜주들, 언택트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마가와 팡,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애플 컴퓨터 여기에 페이스북 그리고 넷플릭스까지 그리고 하나 더 더한다면 테슬라의 주가 시장 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들의 주가 변화 그리고 미국에서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수소차 니콜라와 관련된 시장 내 관심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역시 수소차와 관련된 부분들 시장 내 관심 크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 복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혁신기술주, 기술 혁신주들과 각 업종별 어떤 그 지각 변동과 관련된 소위 말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런 상황들, 폭발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들, 이에 따른 어떤 그 우리 시장에서의 관심사항 여부, 동기화 여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떤 그 미국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꼭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주 시장 상황 짚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좀 시장을 핵심적으로 지배하게 될까요? 예, 이번 주는 지난주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계속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이슈 시장 내 여전히 있고,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시즌 선반영되었느냐 아니면 3분기부터 이제는 2분기 실적 하향 조정은 기정사실화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실적 어닝 쇼크와 관련된 부분, 어닝 쇼크와 관련해서 그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변동성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도 분명히 시장 내 잔존하는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 계속 돌아올 것 같으면서 확실하게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다소간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외국인의 수급. 지난주, 이번 주 비슷한 양상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 두 가지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추가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중국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각국들이 지난 3월이었죠. 경기 부양책을 코로나와 관련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이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경기 부양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이제 시효가 거의 만료가 되고 약발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추가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어떤 그 기틀을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고 이런 부분 마련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시장 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금융시장의 V자 반등으로 이어지게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때까지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로 시장의 기대만큼 충분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될 것이냐. 시장에서 기대하지 못했었던 만큼의 또 다른 경기 부양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판 뉴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섭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 관심 그리고 관련 종목군들 결국은 디지털 인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대체 에너지와 관련된 관심들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관심군들 그리고 시장 내 관심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움직임 유로존 시장에서의 움직임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임 업종별로의 움직임은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국판 뉴딜 해외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그 정부들의 재정 확대 정책의 집중화 방향성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거의 비슷한 유사한 양상의 경기 부양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조금씩 긴 호흡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 후보의 어떤 그 선거 공약과 액션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으로과의 어떤 부분을 소통을 하고 있는지 바이든 후보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 지금부터 11월까지는 계속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세밀하게 챙겨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챙겨 놓으시고 시장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활용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이벤트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이제 그 기업들의 미국 기업들의 이제 그 실적 발표도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뭐 속속 이제 뭐 대기업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특히나 이번 주 미국의 실적 발표 좀 주목을 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소매와 관련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 생산 역시 모레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각국 우리나라 한은도 마찬가지고요, ECB도 마찬가지고요, BOJ도 마찬가지고요. 각국의 통화 정책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특히나 그 실질적으로 내일입니다. 내일 미국의 그 기업들 실적 발표, 은행권의 JP모건과 시티은행의 실적 발표, 조금은 좀 금융권의 어떤 그 실적 상당히 눌려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일단 코로나의 어떤 그 지원을 위해서 상당 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은행권의 어떤 그 실적이 다소간 좀 둔화 내지는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미리 대비해 놓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목요일 날 있을 넷플릭스의 어떤 그 실적 발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 놔야 될 것이다라는 점. 아울러서 17일, 18일 유로존 정상회담, EU 정상회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들 사실은 긍정적인 소식 쪽보다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의 어떤 그 EU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조심스러운 말씀 좀 드려보면서 이번 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요. 결국은 미국의 실적 발표 그래서 은행권의 경우는 실적의 어떤 그 둔화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어떤 그 대비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예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미국 마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발표의 방향성
판단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요국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우리나라, 유로존 그리고 일본 같은 이루어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떤 그 유동성 확대 정책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판단,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은 다소간 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 내 계속해서 유동성과 관련된 신뢰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번에도 역시 그런 비슷한 양상의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됩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뉴스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의 기대도 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관련해서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요.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은 아직은 안 나왔죠. 그 추경안 이후에 사실은 나오지 않은 그런 제한적인 그런 상황들. 하지만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어쩌면 추가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되면서 시장 내에 어떤 그 차별화 가능성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한국판 뉴딜 결국 내일 이제 발표 예정인데요. 두 가지 핵심 축이 있습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은요. 그린 말은 초록색이죠.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대체 에너지랄지, 그러니까 친환경과 관련된 화석 에너지는 다소간 좀 제한이 되는, 오히려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실적 시즌과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그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수소차랄지 전기차랄지 이런 전반적인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포괄적인 어떤 시장 내 관심 사항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번째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디지털 뉴딜. 이 부분 인프라 투자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디지털 인프라. 결국은 5G 통신망, 그리고 5G와 관련된,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지털 서버, 클라우드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까지 총망라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가장 기저에는 5G 통신망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면서, 어떤 그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 요구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통신 장비랄지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까지 소부장이 시장 내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정한 계기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해서 글로벌 신재생 친화 정책이 계속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유럽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소 경제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태양광과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련주들이 최근 상당 부분 주가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특히나 미국도 니콜라라는 수소 트럭,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움직임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 관심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분명히 눈여겨보시면서요. 이 한국판 그린 뉴딜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의 변화,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으로의 전이 가능성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장주들에 대한 차별화 장세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관심, 모멘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이런 성장주들과 관련된
그린 뉴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업종군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레벨업 가능성 역시 열어놓고 어떤 그 시장 계속 바라보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계속해서 마가 중심으로 IT 업종들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더 가느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 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거의 90% 이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라면 지금 현재의 주가 상승 추세는 지속될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탄탄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승 원동력. 모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모 전문가는 여기에는 세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페드, 그 연방준비위원회의 어떤 그 유동성 확대 정책이 그 첫 번째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마존의 주가를 상당 부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언택트와 관련된 대표주다. 아마존 AWS라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 회사가 클라우드 서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다들 알고 계시는 전자상거래 거래. 이 두 가지가 아마존만 유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언택트의 대표. 클라우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전자상거래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마존이 언택트의 대표주인데 이런 수혜가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지금 테슬라와 넷플릭스 사실상 테슬라가 지난 일주일간 무려 주가 28%나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 보셔야 되면 테슬라와 넷플릭스의 주가 상승률을 좀 살펴보게 되면 지난 일주일간 테슬라가 28% 그리고 넷플릭스가 15% 상승을 보였는데 연초 대비해서는 테슬라 주가가 무려 270%의 상승률, 넷플릭스의 주가는 무려 70%의 상승률을 보이고요. 지난 3개월 전 대비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170%의 상승률. 지금 펴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넷플릭스의 주가는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1개월도 테슬라 65%, 넷플릭스 30%의 주가 상승률. 그만큼 시장 탄탄하게 그리고 테슬라와 넷플릭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언더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과도 좀 연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팡 기업들 결국은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관심 가질 매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이번 16일 목요일 저녁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구글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말 페이스북과 애플 컴퓨터의 실적 발표. 근데 팡 기업들, 마가 기업들 실질적으로 시장 내 상당히 양호한 실적 발표가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시장 내 마가 중심의 어떤 팡 기업들 중심의 시장 주도가 시장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무게감 실리기에 충분한 그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 사실은 동조화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 지난주 눈에 띄는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각 업종별로 분명히 기업들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보시게 되면서 결국은 언택트와 관련된 관련주들 그리고 언택트의 상당히 기저 기반에는 반도체와
5G 관련주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 그 다음에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관련 주식들까지 시장 관심 계속해서 가져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미국 시장의 흐름, 그리고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 조금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인 바이든 후보가 지난 주말에 840조 원 규모의 경제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시장에 실질적으로 시장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어쩌면 그 긍정적인 그런 모습, 그런 어떤 그 앞으로 조금 더 구체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장에서 그동안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불식되어져 가는 그런 월가 입장에서는, 미국 금융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을 기대감 갖기에 충분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바이든 그들 돈으로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40조 원 규모 바이 아메리칸이다라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경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평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예산 확보에 디테일은 없지만 예상보다는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 덜 진보적이다. 왜냐하면 바이든 후보 중도적이고 온건적이고 그런 성향의 경제 또는 다중경제주의다라였다라면 조금 좀 변해가는, 트럼프와 비슷한 조금 좀 진보적인 성향으로 경제 관련된 정책들의 어떤 그 변화 가능성을,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그런 평가, 우세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은 없지만,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 이와 유사한 바이 아메리칸이다라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4천억 달러 정도는, 7천억 달러 중에 4천억 달러 정도는 미국 중심에, 미국에 기반한 지금 뭐 자료를 나가고 있는 미국 온쇼어 기업들 대상의 어떤 그 구매력을 늘린다라는 부분. 온쇼어, 결국 미국 중심에, 미국을 기반한, 미국 영토 내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들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그런 제품들의 어떤 그 구매를 늘리겠다, 정부에서. 4천억 달러 지원 지금 그 공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천억 달러 정도는 핵심 기술, 그들의 기술을 계속해서 확보하려는 R&D 쪽에 투자를 해 나가겠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고 자가 기술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노력. 이런 속에서 자가 기술력 확보와 맞물리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향후 4년 동안 500만 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그 바이든 후보의 지난 주말 선거 공약의 핵심이었다라는 부분. 근데 시장에서 관심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만한 부분은요, 경제 정책이 선회되었다, 경제 정책이 바뀌었다. 그 바뀐 거의 배경에는 트럼프 지지 기반의 노동 지지 기반, 그러니까 노동층 지지 기반을 흡수 포함하려는 그런 노력, 그런 공약, 그런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상당 부분 유사한 경제 정책. 결국은 바이 아메리칸과 아메리칸 퍼스트, 국수주의, 중도주의, 온건주의자 적에서 국수주의, 보호무역주의자로 선회해 나가는 그런 모습. 미국의 노동층 지지 기반을 좀 확보하려는 바이든 후보의 노력. 그렇다면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월가에서 상당 부분 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일 것이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미국 대통령 선거 11월 초입니다. 진행이 될 예정에 있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들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대선 공약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시장의 영향력 상당 부분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계속 꼼꼼하게 챙겨 나가셔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마음속에 새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이슈들 짚고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죠. 주요국들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우리 계속 관심을 갖자. 특히나 이번 주 우리나라 추가 경기 부양책 중으로 꼽히고 있는 한국판 그린 뉴딜. 이와 관련된 그린 뉴딜과 디지털 인프라 뉴딜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들 꼭 그 관심 영역군들 계속 관심 가져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빠른 순환매가 진행이 되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 자연스럽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시장 관심 성장주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렇게 되면서 시장 버팀목은 분명히 풍부한 유동성일 것이다. 유동성 장세의 지속. 이번 주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 전체적인 유동성 중심의 성장주 순환매 쪽의 어떤 그 흐름, 그런 양상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두시면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 긍정적인 부분들. 그렇게 되면 이번 주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9일 동안 계속 상승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약보합 마감이었는데요. 이번 주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중국 증시, 상해 증시의 방향성 역시 이번 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알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IT, 클라우드, 5G 관련주, 엔터테인먼트, 2차 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판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소부장,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영역 확대 같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와 전략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